네, 자, 지난 72회, 지난 72회 기출문제에서 TAT 2급 부가가치세 문제 실무 수행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거래명세서 주어 있고요. 품목이 2개 이상이니까 복수거래로 입력하는 문제를 냈군요.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명신전자의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로 월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취했습니다. 5월 31일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이용할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전송일자나 결제 내역은 고려하지 않는다. 네, 우리가 평소에 풀었던 그런 수행과제 자료 설명과 차이가 없습니다. 분계는 현금 분계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거래 날짜가 5월 말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일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죠. 메인 매출 전표 5월 31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복수 거래 단추를 눌러 가지고 무풍 슬림 AC 수량이 10개 80만원이고요. 엔터 한 다음에 또 무풍 슬림 AC 이건 대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대형. 아까 거는 소형. 이것이 5개 180만원. 네, 엔터 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제 무풍슬림 AC 외 해서 이제 입력이 됐고요. 거래처 코드를 확인해 보면 공급받는 자 명신전자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전자세금란은 비워야 되고,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 입력하시면 입금전표 2줄로 완성이 됩니다. 부가세 수금, 제품 매출 모두 입금됐고요. 회계단추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가가지고 여기 입력한 5월 31일로 조회를 하죠. 5월 31일부터 5월 31일 엔터 3번 치시고 이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전자발행 먼저 눌러서 확인 단추 누르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 눌러서 로그인 단추 누르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확인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여기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 누르면 이 자리에 전자발행하고 나오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1번 문제 늘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출제했던 유형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풀이해 보면 여러분 11번 과세로 했고 현금 분계했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나오고 있죠. 자료 설명을 보면은 5월 25일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7월 초 납품 예정건에 대해 계약금 10%를 수령한 후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계약이 취소됐군요. 하반기 신제품 출시 예정에 따라 재주문을 위해 기존의 계약을 해지한 후 계약금을 현금으로 반환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계약 해제일은 6월 7일 날 해제했다고 되어 있고요.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발급과 전송하시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발급 전송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바로 나왔군요.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제. 자, 계약의 해제가 왜 까다롭느냐? 다른 수정 사유는요, 거의 외상분계로서 분계가 거의 완벽하게 끝납니다만은 이 거래는 계약을 해제하고 현금을 돌려주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현금 반환. 네. 그리고 원래 5월 25일 날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분계도 확인해야 됩니다. 네.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5월 25일 메인 매출 전표를 가서 보세요.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5월 20일로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보면은 계약금 300만 원에 부가세 30만 원 해서 혼합 분계가 되어 있어요. 밑에 분계를 보시면 선수금으로 부채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합 분계로 하면서 선수금에서 마이너스 시켜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당연히 돼야 되고요. 현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혼합 분계하면서 우리가 여기 차변에 마이너스 현금, 대변에 선수금 현금이라는 거 요거를 대변에 선수금 마이너스라는 거 요걸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체크하시고요. 5월 25일 전표를 체크하시고 위에서 수정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가 아니라 계약의 해제 4번을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당초분 보이고 밑에 수정분이 보입니다. 참고사항을 눌러서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로 해라 라는 거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설명에 보시게 되면 계약의 해제일은 6월 7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를 6월 7일로 수정해야 돼요. 수정분은 연월일을 2024년 6월 7일로 수정하시고 분명 이대로 두어도 됩니다만은 뭐 이대로 두겠습니다. 계약의 해제 이걸로 바꿔도 됩니다. 자, 마이너스. 자, 확인하셨어요. 수정계산서, 세금계산서 한 건이 입력되었죠? 확인 누르시고 6월 7일로 가세요. 6월 7일로 가서 분계를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자, 분계 혼합 잘 됐고요.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이었던 걸 기억해내야 되고요. 선수금 마이너스 300만 원. 세 번째 줄에 차변에 101번 현금을 마이너스 330만 원으로 입력해 주면 된다. 예. 분계를 이렇게 맞춰놔야 돼요.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 마이너스 300만 원. 또 세 번째 줄에는 차변에 현금 마이너스 330만 원. 그래서 여기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문제 중에서 계약의 해제가 아래 분계를 잘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까다롭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죠. 자, 요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를 잘 해결하신 거고요. 풀이 보시면은 우리가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분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풀이를 보시면 분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 방법 하나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나 이렇게나 결국에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발급 전송을 아직 안 했네요. 자, 회계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가가지고 6월 7일 거를 발급 전송하는 작업 까지 해줘야 이 문제가 끝나죠.
6월 7일로 조회해가지고 요 미전송된 거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US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르고 로그인 단추 누르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고요. 그 다음에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요. 또 확인 누르고요. 네, 여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거 닫고 요거 닫으신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조회 눌러주시면은 여기 전자세금란 비어있던 자리에 전자발행이라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야 끝나는 거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2회 문제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를 출제했네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월세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가 2건이에요. 자료 3건이네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맡기신 금액 9월 임대료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자료 설명. 자료 1은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 관련 서류입니다. 아까 그 계약서 말하는 거예요. 요거. 자료 2는 9월분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임대료는 9월 1일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사업자잖아요. 자,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할 때 계정 과목은 뭐다?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 이거 생각나야죠. 간주 임대료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4개가 있네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1번. 9월 1일 임대료에 대한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아까 그 자료 2번에 있는 이 세금계산서 건을 말하는 거예요. 네, 9월 1일 요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자,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9월 1일로 날짜를 입력한 뒤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 다 유형이 11번입니다. 예, 품명의 9월 임대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에다가 거기 있는 대로 250만원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250만. 네,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죠. 우주산업이 거래처가 되네요. 우주.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전자입력으로 처리하라. 그래서 전자입력 해주면 됩니다. 전자세금 1번. 자,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죠. 그러니까 혼합으로 분계해야죠. 3번. 자, 제품 매출을 임대로 바꾸는데 코드를 임대해 보시면 임대료 수입 411번입니다. 임대료 수입으로 봐야 되고요. 내려와서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2750000. 자,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은행으로 코드를 고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에다가 신한하고 엔터 친 다음에 신한은행 확인. 여기까지 하셔야죠. 그러면 1번 수행을 했습니다. 1번 9월 1일 임대료에 대한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죠. 이걸 입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2번을 보시면은 제2기 예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시오. 간주 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은 3.5%를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면 되는 거죠. 자, 회계 메뉴에 가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여기 있죠. 그래가지고 7월부터 9월이라고 기간을 입력해야죠. 자, 이자율 3.5로 기본값이 되어 있는데 3.5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고칠 필요는 없네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고쳤다면 이자율 단추 눌러서 여기다 3.5 하고 엔터 치고 적용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데이터로는 고칠 필요가 없죠. 자, 계약서를 보시고 작성하는 거죠. 자, 상호를 보시면은요, 임차인이 나오나요? 네. 계약서에는 중약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임차인 이거 보고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주산업입니다. 층수와 호수 상단에 보면 나오죠. 2층 201호. 그래서 여기다가 2 엔터 201. 동은 우리가 주소를 입력하는 건데요. 대개 동 입력에 대해서는 생략을 합니다만은, 예, 강남구 지금은 이제 무슨 동 이게 없어지고 도로명 주소가 됐기 때문에, 예, 주소 전체를 그냥 동에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아까 그 세금계산서에 있는 그 사업자 등록번호 이걸 입력해야 되겠죠. 12381 52149. 주민번호 지나가고 면적과 용도는 계약서 상단에 있었죠. 면적 95, 용도 사무실. 95 엔터 사무실 타자하시고 엔터 하시는 거예요. 임대 기간은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4조 임대차 기간은 24년 9월 1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네, 2년간 계약을 했군요. 자, 기간은 그러니까 2024년 0901부터 2026년 0831 이렇게 하면 24개월 나오죠. 2년이니까 2026년 8월 31일이라고 입력을 했겠죠. 자, 보증금 계약서에 나오죠. 1억 원의 월세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250만 원. 그래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250만 원. 부가세 별도 금액 입력하는 거예요. 월세에서는. 네. 관리비가 있는지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네, 관리비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임대료 수익 금액, 보증금 이자, 가로 열고 간주 임대료 계산이 되어 있고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이미 작성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있는 286885를 계산기에다 입력을 해가지고 간주 임대료를 1.1배를 해줘야 돼요. 286885 곱하기 1.1을 해서 이 금액을 여러분이 메모지에다 메모해 줘야죠. 소수는 버립니다. 소수는 버리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공급가액에다가 입력해야 될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은 원래 이거죠. 이건데 우리가 14번 건별 매출로 회계 처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건별 매출은 공급 대가를 공급가액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공급 대가를. 그래서 공급 가액을 가지고 공급 대가를 구하려면 공급가액에다가 곱하기 1.1배를 해주어야 공급 대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315, 575를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이제 준비한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 놨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수행 과제의 세 번째 거 3번이 무슨 작업이냐?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9월 30일자로 건별 매출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9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이고요. 유형이 증빙이 없는 매출, 증빙이 영수증, 그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건별이에요. 지금처럼 없거나 한 거. 자, 증빙이 없는 거 14번. 품명에다가는 간주 임대료 해주면 되겠죠. 수량단가 지나서 공급가액에다가 아까 그 금액을 입력한다 이겁니다. 315574. 그렇게 입력하면은 공급가액이 286885로 바뀌어요. 예,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조금 전에 계산했던 보증금 이자 간주 임대료가 285885였죠. 여기 285885 이거나 같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이와 같이 286885 입력이 됩니다. 자, 거래처 코드는 없어요. 증빙이 없는 거니까 전자세금도 없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혼합 분계 하셔가지고 이 분계가 또 중요하죠. 간주 임대료의 분계는 부가가치세만 분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대변은 그대로 두시는데 두 번째 줄에 대변을 차변으로 바꿔요. 그리고 임대인이 이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임대인의 판매관리비로 처리해라. 개정과목은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세금과 공과금 817번. 금액도 고쳐줘야 되죠. 28688 탭키. 증빙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처는 그냥 비워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면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이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임차인이 9월 30일 날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는 여기가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번까지 해결을 했고요. 수행과제 4번은 어떤 문제냐면은 9월 임대료 및 간주 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2기 부가가치세 애정 신고서에 반영을 해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가지고 저장해주면 되죠. 전체 메뉴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작성을 해가지고 정기신고에서 엔터한 다음에 저장 눌러주면 돼요. 저장, 확인. 간주 임대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 밖에 공제매입세, 여기에 간주 임대료 들어가 있습니다. 공제가 아니라 매출세액이죠. 착각했습니다. 여기 과세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증빙이 없는 매출이 기타죠. 거기 클릭해 보시면 여기 부동산 임대 간주 임대료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과제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잘 수행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한 2-3번 해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또 뭐가 나왔을까요?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 3, 4번이 TAT 2급에서는 이제 고비라고 하는 것인데,
자, 4번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나왔어요. 예, 공통매입세액이 유형자산으로 나온 걸 보니 재계산 문제가 나왔구나. 예. 그래서 이 안분, 정산, 재계산 이 3단계가 있는데 제일 센 것을 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어렵다고 하신 분은 바로 부가세 3, 4번에서 아유 왜 이렇게 복잡한 걸 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공통매입세액 내역에서 말이죠. 안분 우리가 재계산을 한다는 것은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이 있어야 재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일단 무시하면 됩니다. 그럼 뭐를 재계산해야 되느냐? 건물, 그 다음에 기계장치 이거에 대해서는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재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3년도 2기하고 이번에는 24년 1기네요. 예, 그래서 23년 2기의 면세 비율은 30%였는데 24년 1기의 면세 비율이 15% 증가했습니다. 즉 15%가 증가했으므로 5% 이상 변동이 일어난 거죠.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본 문제 하나요. 주식회사 무풍에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 1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구입 내역입니다. 자료 2는 2003년 2기와 24년 1기의 제품 매출 내역입니다. 기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요 자료를 가지고 면세 비율을 계산해라는 거고요. 1번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여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에 가서 재계산 탭에 가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계산은 토지는 해당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액이 없으니까 건물 한 줄, 기계장치 한 줄, 두 줄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아니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죄송합니다. 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여기로 가는 거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여기서 해야 됩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클릭을 하셔 기간을 우리가 1기 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4월부터 6월로 기간을 입력해야죠. 4월부터 6월. 자, 문제에서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1기 확정 기간이 4월부터 6월 기간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자, 재계산 탭에 갑니다. 재계산 여기 마지막에 있는 5번 탭입니다. 여기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 건물과 기계장치를 해야 됩니다. 자, 계산식에서 여기 더블클릭이 아니고 계산식을 클릭하시고 밑에 메시지 보시게 되면은 1번은 건물, 2번은 기타 감가상각자산입니다. 그래서 먼저 건물을 하겠습니다. 1번 엔터. 건물 구축물. 자, 구분에다가 거기 있는 이 구분을 입력해 주면 돼요. 그냥 건물 이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자,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자료 1에 있는 요 세액이죠. 1000만원이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 플러스. 자, 경감률을 계산하는데 체감률. 건물은 1과세기간당 5%의 비율로 체감합니다. 우리 이론에서 배웠죠. 그리고 여기 재계산도 여러분하고 같이 한 번인가 연습했었습니다. 재계산도. 자, 5%. 100분의 5죠.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세워야 되는데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세는 방법은 이 건물의
취득한 날짜가 속해 있는 과세기간을 빼고, 자 그러면 23년 4월이면은 23년의 1기가 4월이죠. 자 그러면 그건 빼고 23년 2기 그리고 24년 지금이 1기입니다.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은 1기, 2기 2라고 입력을 해야 돼요. 경과된 과세기간 수 2. 그러면 90%를 가지고 재계산을 하게 된다. 10%는 지나갔다. 자 22번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아까 23년도 2기가 전기죠. 그때는 면세 비율이 30%였어요. 자 24년 1기가 현재 과세기간이죠. 45%입니다. 그러면 15% 증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15를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 22번에 15 증가니까 만약에 감소했으면요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입력하죠. 자 그러면은 해당 공식에 의해서 가산이나 공제되는 매입세액 135만원, 가산이나 공제되는 매입세액 이와 같이 135만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135만원. 자 이것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더 증가한 거예요. 면세 비율이 높아지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더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는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요거 닫지 마시고 저장 단추 눌러 놓고요. 요 숫자 확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을 보면은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결과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제 작성하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 네. 또 하나 빼먹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서 좀 서두르는 바람에 하나를 빼먹었네요. 자, 1번 했는데 아까 하나 더 있었죠. 네, 두 번째 줄에 클릭을 하시고 기타 감가상각자산 기계장치 하나 있었어요. 자, 2번 하시고요. 여기다가 기계장치.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아까 그 자료 1번에 있었죠. 자료 1번에 기계장치 포장기에 대한 매입세액은 500만 원이었죠. 그 500만 원을 거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500만 원. 자, 그다음에 이제 체감률이 건물하고 다르단 말이죠. 건물 외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입니다. 1과세기간당 25%씩 체감을 하는 거예요. 자, 경과된 과세기간 수 또 세어보겠습니다. 자, 이 포장 기계장치는 23년 1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뭐 건물과 같은 과세기간이에요. 1기니까. 자, 23년 1기에 취득했으면 23년 2기. 그 다음에 지금이 24년 1기니까 역시 2가 되겠습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2. 이거 세워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경감률은 50%입니다. 1기당 25%씩 체감이 되기 때문에 이 과세기간이 지나면 절반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50%. 자,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은 똑같습니다. 15% 증가했어요. 15 입력해 주시고 그러면은 37만 5천 원만큼 기계장치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증가해 가지고요. 아까 그 금액보다 증가했습니다.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하면은 아까 그 숫자보다 더 늘어났어요. 172만 5천 원으로 늘어났죠. 저장해 두세요. 다시 작성한 다음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72만 5천 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반영이 됐을 겁니다. 자, 아까 하나 빼먹고 지나갈 뻔했는데 여러분 잘 지적하셨고 이제 2번 할 차례예요.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해라.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가지고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작성합니다. 자, 들어왔는가 볼까요? 그 밖에 아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안에 이와 같이 재계산된 거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만원 세액공제 반영하라고 그랬으니까 18번에 요 세액란 있죠. 18번의 세액란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 만원 입력해야죠. 엔터. 그리고 닫고 저장해 두면 돼요. 확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입력한 다음에 저장해 두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수행과제 2번까지 끝났네요. 자, 이제 3번. 공통매입세의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6월 30일자로 입력해라 이랬습니다. 6월 30일자로 입력해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료가 건물을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포장기계를 취득했을 때 전표가 23년도 전표란 말이에요. 그 23년도 매입 매출 전표를 지금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54번 불공제로 했느냐 51번 과세로 했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 방법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용하고 있고 자료일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자산을 구입한 내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산 취득할 때 불공으로 해가지고 안분 계산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세 불공제니까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으로 해주게 되면 전부 취득원가로 보잖아요. 건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건물의 취득원가에서 빼줘가지고 부가세 애수금으로 잡아야 되겠죠.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아야 되죠. 죄송합니다. 이거 매입세액이니까 부가세 착각. 불공으로 처리했다면 건물의 취득원가로 들어가 있는 거죠. 불공으로 들어갔다면 전부 다 건물의 취득원가. 그러면 건물의 취득원가에서 불공이 늘어났으므로 건물의 취득원가로 더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건물의 취득원가로. 그리고 그러면 대변이 뭐냐?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줘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에서. 자, 그래서 우선 건물부터 얼마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서 일단 요 172만 5천 원을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입니다. 매입세액에서 줄여주는 겁니다. 자, 172만 5천 원을 확인하시고 일반 전표
우리가 일반전표 6월 30일자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일반전표에 6월 30일 대변이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아까 불공개 내역서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합계 1725000입니다. 1725000이고요. 자, 이제 차변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차변에 건물의 취득원가로 봐야 될 것은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느냐면은 매입소액 불공개 내역서의 재계산 내역에 가서 1번 줄에 있는 135만 원이 건물의 취득원가로 포함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1350000 그게 건물 차변이 되겠고요. 세 번째 줄에 또 차변, 이번에는 기계장치.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나머지 금액 37만 5천원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 문제의 3번이 끝나는 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에 이 정리분계하는 거 일반전표에서 불공개 내역이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요 분계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풀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매입세액 불공개 내역에 1번 건축, 2번 기타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했었죠. 네. 네. 똑같습니다. 데이터 똑같죠? 100분의 5, 100분의 25. 여기 15, 15 똑같이 했죠. 금액 똑같네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 18번에 만원 입력했고요. 그래서 일반전표 6월 30일자에 와서 대변의 부가세 대격금 172만 5천원, 차변의 건물분이 135만 원, 기계장치 37만 5천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주는 분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네요. 3, 4번. 3, 4번 좀 센 문제로 출제를 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가 문제에 답을 기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1번부터 한번 답을 찾아보면은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하라. 일기 확정신고 거래처 명신전자에 전자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가가지고 과세기간은 일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4월부터 6월로 작성을 한 다음에 명신전자 매출에서 명신전자를 찾으면 되죠. 거기에 공급가액은 3,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지에도 3,200만 원. 다음이 12번 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일기 확정 신고기간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된 거래처는 모두 몇 곳이냐. 예. 16곳이라고 여기서 이제 답은 16이라고만 여러분 입력했죠. 예, 16이 맞나요? 네. 매출처 16 전자 16 맞죠? 다음이 13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조회하라. 5월 25일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계약의 취소였죠? 예, 계약의 취소는 4번이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은요. 매입 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여기서 지시한 날짜 5월 25일자를 입력을 해요. 5월 25일을 입력한 다음에 이걸 클릭을 하시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눌러보면 여기 작성된 게 보입니다. 코드는 여기 보이죠? 4번. 수정 사유 코드가 여기에 있어요. 계약의 취소 4번.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4. 다음에 14번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조회해서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보증금 이자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가 286885 맞나요? 볼까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간주 임대료 286885 맞죠? 여기 보증금의 이자 여기 있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만 입력했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 계약건이 만약에 10건이다 그러면 10줄 입력되어 있겠죠. 그때 밑에 여기에는 합계가 보입니다. 밑에는 합계가 보이는 것이고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측에서 보고 있는 이 데이터가 한 건 한 건에 대한 데이터이고 밑에 있는 것은 합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합계와 여기 있는 게 같습니다. 286885가 답이다. 다음에 15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조회해서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 재계산 내역에 반영되는 포장기계의 경감률은 몇 %였죠? 50%였죠? 과세기간 2개 지나면 1과세기간당 25%니까 25 더하면 50이죠. 다음 16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표준 명세에 확인되는 수입금액 제외란 31번 란의 금액은 얼마냐. 자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월부터 3월로 작성하는 거죠. 자 번호가 뭐냐면요 물어본 내용이 수익금액 제외입니다. 과세표준 명세에서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31번 수익금액 제외는 과세표준 명세라는 건 여기 과표를 말하는 거예요. 과표를 눌러서 31번을 찾으면 됩니다. 31번 150만원. 그래서 답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금액 제외는 뭐냐면은 제품을 매출한 것이 아니라 고정자산을 처분했다든가 이런 것이 수익금액 제외예요. 다음에 1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문제입니다.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난 16번 난의 세액은 얼마냐. 자 1기 확정 우리가 아까 저장했었는데요. 4월부터 6월로 조회해서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하면 되고요. 아까 저장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16번 난의 세액 16번이 이거지 않습니까? 세액은 이거죠. 1725000 1725000이 답안이 되겠습니다. 맞죠? 다음 18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1기 확정 같은 기간입니다. 18번 난의 세액은 얼마냐? 아까 18번 난에 만원 입력했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있을 겁니다. 다음 19번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과세표준 합계 9번 난의 금액은 얼마냐? 자 2기 예정도 우리가 저장해 놨었죠? 7월부터 9월로 작성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한 다음에 예 하고 불러내면 되고요. 9번 난의 금액이라는 것은 이 금액이죠. 9번 난 여기 있죠. 252-786-885 이게 답이죠. 답지 볼까요? 252-786-885. 다음 20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계산서 있나요? 계산서는 여기 과표에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과표에서 뭘 보아야 되느냐면은 면세, 즉 계산서 발급이나 계산서 수치가 있으면 그 부속 서류 있어야 됩니다. 9천만 원 있죠? 있어야 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그것은 어디서 봐야 되냐면요. 여기에 기타에 과세의 기타에 부동산 임대 간주 임대료가 있으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필요한 경우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대손세액 공제는요, 예정신고 때는 하는 게 아니에요.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는 신용카드 매입이 있으면 있어야 되죠. 네, 신용카드 매입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매입 신용카드 14,000원 세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거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말이죠. 뭐 조회를 안 하더라도 답이 보이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대손세액 공제는 대상이 아니다. 확정 신고 때만 하는 것이다. 답이 3번인 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72회 TAT 2급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